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협소한 자기만의 시각에서 보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낮은 칠기를 하거나 오칠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라도 그 장인들이 그걸 팔거나 유통하거나 세계적 흐름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한물 가면 그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느냐. 자, 그런 걸 하려면 상류층에 파는 고급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거냐. 그 사람들 경지에서는 절대 안 되죠. 왜? 그런 장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 일만 그냥 대대로 배워온 사람들이니까 한계가 있지요. 손혜원이가 그런 걸 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의 전문가나 또 경제학의 국가적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의 보는 시각의 한계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문정권 들어서고 난 직후에 전문가 몇 명을 만났는데 전부 세계 경제 호황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이 운 좋다 했다라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보는 시각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더니만 깜짝 놀라고 제 말을 전혀 안 믿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금융계 어떤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난 불황이 올 거다. 그리고 이건 구조적이다. 그리고 인류가 역사에서 잘 살았던 시간은 얼마 안 된다. 대부분 저성장을 하고 못 살았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반짝 잘 살다가 이제 그 효과들이 기술 발달이나 과학의 발달이 더 잘 살게 만드는 경지로 가지 못한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이야기를 한 것이다. 결국 인류가 이제는 다시 못 사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이런 인류의 빈부격차,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들이 지금 대립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이것이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금 영국에 난리가 났어요. EU하고 합의한 사항이 국회에서 부결돼 버려서 결국은 이런 합의가 없이 영국이 강제 이혼하는 상황으로 되니 영국 국민들이 지금 아일랜드, 자기의 식민지 나라로 지금 가서, 그건 아일랜드는 EU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옮긴다라는 일도 벌어지고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고 관세 장벽이 생기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지금 탈출 러시를 벌이고 선박회사들은 선박 국적을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동안에 EU의 세금이나 통관 기준들을 적용하다가 이제는 영국 독자적인 상황으로 가고 EU 국가로서 혜택이 포기되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프랑스의 이 노란 조끼, 제가 노란 조끼 언급했다고 또 좌파라고 썩은 인간들이 또 그것만 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려놨더라고요. 아이고, 그 썩은 인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프랑스가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인데 여기서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떨고 일어나서 못 살겠다고 외치고 화염과 연기에 테루탄에 뒤덮이고 불이 타고,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결국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좌우 갈등을 넘어서 이젠 상하 갈등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에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또 극우 아니면 극자가 지금 유럽에 약진하고 기성정당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도 결국 파퓰리스트고 샌더스도 파퓰리스트. 트럼프는 극우 파퓰리스트고 샌더스는 극자 파퓰리스트인데 이 둘이 말하는 것이 한 70%, 80%가 비슷하다는 거고, 프랑스의 극자 극우도 한 7, 80%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세계가 전부 중산층, 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한 최근에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세계가 약속이나 한 듯 파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기득권층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정당이나 노조 같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듯한 단체들도 기득권이라고 불신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그리로 지금 마치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처럼 몰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대토론을 하겠다 했지만 그게 통할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파퓰리즘이 거세진다라는 게 뭔가 하면 역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 가고 있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EU, 중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시다발로 침체가 오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도 결국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영국의 하층민들의 반란이지만 이 하드 브렉시트가 결국은 또 세계 경제에 다시 충격을 주는 현상으로 가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모두가 상당 수준의 경기 둔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경제 전문가라는 것들이 다 사기꾼이다라는. 왜? 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세계 경제가 지금 반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금융위기 때 발행했던 엄청난 돈 풀기 양적 완화의 효과고 체면으로 버티는데 마치로 버티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걸 걷어들이는 시점에서 다시 위기가 발생할 거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갖다가 돈을 풀어서 쉽게 선택을 했는데 그 쉬운 길이 나중에는 죽을 길로 되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국의 브렉시트가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 둔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설비 투자마저 감소세로 가면서 관세 폭탄 때는 성장률 5%대로 추락할 거다. 자, 중국이 작년에 6.6%다, 6.5%다 말이 있지만 뭐든지 간에 어쨌든 28년 만에 최저로 지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노동 가능 인구가 7년 전부터 매년 수백만 명씩 감소를 하고 있어요. 중국 인구가 13억인지 14억인지 15억인지 모르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한 자녀 한 명 낳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한 명 나온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애를 놓으려는 거예요. 이제 중국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온갖 경기 진작률을 쓰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는 추락이 예상이 되는데 자, 미국과 지금 거친 관세 보복이 지금 진행이 되면 중국 경제가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성장률 5%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채를 숨겨놓은 부분이 지금 수십 경이 되는 부분을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성장률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6%다, 7%다 한들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정부 돈으로 성장률을 떠받친 거죠. 자, 한국이 지금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IMF 이후에요. 그런데 그 한국의 성장률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억지로 만드는 것 빼고 실제 한국의 성장률을 말한다면 얼마겠습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 가짜 통계들을 뺀 진짜 성장률은 여기서도 한 2% 정도 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 생산 소비가 전부 부실해져 가고 있고 중국 일각에서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워낙 많아서 돈을 이제는 풀 여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지금 중국으로의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수출이, 중간재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다. 진작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중국 경제가 몰락한다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한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중국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중국 경기 둔화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제규어, 랜드로버를 만드는 고급 차지어 두 개다. 그 차 회사에서 근로자 8분의 1을 5천 명을 해고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보석회사 티파니가 중국 관광객이 지금 미국, 일본, 한국 등에 감소하면서 그나 중국에서는 못 사고 한국에서 주로 사가는데 매출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 성장률이 0.5%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지금 경제가 천안문 사태 이후에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서 6.6%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한국에 엄청난 먹구름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자, 올해 반도체 29%나 지금 줄어들 거다. 이 지금 수출 품목의 1위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수출이 22%나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한마디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금 한국 경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지간하면 뚝 잡아떼고 항상 중국몽이라고 뻥만 치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최저 성장률 28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 발표된 지난 22일 시진핑이 공산당 최고 간부 교육기관 중앙당교에서 대위기론을 꺼냈습니다. 블랙스완, 갑자기 뭐가 일단 발생을 해서 큰 충격을 주면서 경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해석 코뿔소, 항상 있어온 뻔히 보이는데도 경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간과하던 부분이 눈앞에서 위험으로 다가오는 이 두 개를 경계하라고 시진핑이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장차관, 성장, 성해석이,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고위장성, 그리고 이 당 정군의 핵심 간부 수백 명을 긴급 소집해서 이례적으로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인 위험과 위기의식을 강조를 했어요. 자, 시진핑은 결국은 경제 붕괴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는 황제가 됐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배고픈 인민은 황제를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 왕조를 끝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시진핑이 급했으면 작년에 그렇게 중국 몽인이 중국이 세계 1위의 강성 대국인이 지랄을 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이래 위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중국이 전방위에서 위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1차례나 위험을 이야기하고 블랙스완, 해석 코뿔소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말하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시진핑이 이야기한 말의 핵심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파상적인 경제 무역 공세를 펴는 과정에 시진핑이 공산당을 향해서 정신적 나태, 무능, 그리고 인민하고의 멀어진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렇게 복잡한 시련을 맞고 있다고 실토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굴기를 이야기하다가 작년, 재작년까지 갑자기 위기래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중국 경기가 급냉을 하고 있다. 지금 하드 랜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영국이 설마 그럴까 하던 브렉시트가 하드 브렉시트. 그러니까 EU하고 합의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EU하고 합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EU에서 탈퇴하는 양상으로 지금 두 달을 시한폭탄을 앞두고 째각째각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답이 없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가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빅샷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경제의 최고의 프로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요. 하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마이크 코베 시티그룹 CEO가 이야기했고, 케네스 로고프,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중국이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CEO는 미국, 유럽, 중국 지역 모두가 상당한 수준의 경기 둔화를 경험할 것이다. 필리프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은 노딜 브렉시트 때는 시장이 폭력적으로 반응할 거다. 아마 금융에서 굉장히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영국이 세계의 금융 중심지잖아요. 자, 그런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 금융의 그 파장이 한국까지도 밀려올 겁니다. 마틴 길버트 스탠더드 라이프 앤 에버딘 CEO는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가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악셀 베버 UBS 이 은행이죠. 회장은 연준 22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성장 둔화 탓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지 중국의 정권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인 팡싱하이만 중국 성장률 재앙 수준 아니다. 과민반응 말아야. 누가 이래 헛소리를 했는가 봤더만은 중국 사람. 자, 한국 경제가 외부 환경이 변화가 없다. 즉, 지금까지의 한국이 수십 년간 이렇게 가져온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다 했을 때도 중국, 미국, 유럽의 경기 둔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지금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국의 인적 자원의 자질이 과거에 중간 경쟁을 할 때는 뛰어났지만은 상층 경쟁을 할 때 한국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상층 경쟁 차원에서 지금 한국은 3만 불을 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3만 불 이상의 나라와 한국이 인적 자원 경쟁을 할 때 한국 인적 자원이 뛰어납니까? 교육이나 이런 트레이닝 어떤 과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안 뛰어나요. 자, 그러면 한국은 뭘로 가지고 버팁니까? 결국 수출이나 인적 자원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도 장기 불황 침체 상태에 이미 접어들어서 생산, 소비, 투자 모든 부분들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고 중소기업부터 무너져 가고 있고 고용률과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외의 한국형 변수가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다른 나라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은 한국형의 변수가 그거는요. 문재인이라는 통치 리스크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수준의 경제 정책을 운영을 해도 어려울 건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이제는 기업까지 소유권까지 정권이 좌지우지하겠다고 달라들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국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살판 났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예? 파괴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노조가 그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이 월남 망하기 전처럼 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측 정권은 친북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노조가 지금 판을 치고 기업 소유권이 마음대로 뺏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주한미군이 일단 철수하기 시작하면 4,500명만 철수해도 그것이 시장에 던지는 반응이 뭔 줄 압니까? 자, 지상군 전투부대부터 철수할 건데 그러면 한국에는 전투부대가 없어져요. 나머지 지원 병력들은 서서히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사라져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미 관계가 동맹이 결렬되는 단계로 이제 시작이 되어 간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정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업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북한과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니 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자본들은 한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식시장부터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발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버리고 주식 가격들이 그냥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형태의 한마디로 핵 동결식 합의가 진행되어 가고 종전선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는 어떤 부분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미국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만
ICBM만 폐기하고 나머지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둔다면 일본이야 미국과 미사일 방어를 같이 구축해서 그걸 저지하겠지만은 한국은 지금 북한의 재래식 위협 앞에도 이제 한국이 북한하고의 경계선 국경을 다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의 지금 군비도 해체해가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에 핵폭탄을 탑재해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만 쏴버려도 한국은 끝이다. 결국은 한국은 북한의 조공 국가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에서 핵 우산을 포기했다. 그러면 핵 대 핵으로 맞서오던 부분이 이제는 북한이 핵이 있고 한국은 핵이 없는 북한의 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한국 경제가 지금 한국의 기업들도 다 외국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한국인이 하는 기업도요. 자, 이것까지 겹치게 되고 정권은 경제 정책을 사실상 움직이는 것이 덕이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을 보일 거예요. 마이다스가 아니라. 이러면 한국 경제가 이 문재인 5년 안에 어떻게 짧은 시간에 경제가 저렇게 기적적으로 붕괴될 수 있느냐. 경제 위기를 저런 식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는 처음 본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눈앞에서 확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어코 이걸 보면서 한국을 끝을 내는 모습을 볼 것이냐. 그러지 않는다면 저 무도한 정권을 빨리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되고 위기로 접어드는데 한국은 세계 각국들이 겪고 있는 위기 외에 아주 한국만의 독자적인 지금 위기 요인이 또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발로 진행되면서 국가는 경제를 갖다가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써가면서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노조나 한국의 정치꾼들은 이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자, 베네수엘라가 다시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국회의장이 쿠데타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 마두로라는 놈이 쉽게 물러가지도 않을 거예요. 오죽하면 브라질의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남미가 다 저 베네수엘라를 빨리 뒤집어야 된다고 저게 수출되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참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권까지 갔다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민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을 매달고 다리 밑에 의자를 차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북한하고 경제가 무슨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돼요. 지랄하고 잡아요. 그렇게 말하는 놈 있으면요. 정말로 수준 좀 되는 놈 중에 나와서 제 방송에서 토론합시다. 출연료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자. 어떤 놈이라도 내 5분 안에 박살 내버릴게요.